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한 30대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행복했던 제 결혼 생활이 끝나고야 말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33세에 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4살이 어렸고 우리는 회사 근처 떡볶이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좀 특이한 만남이었죠. 둘 다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끝나고 술을 먹으려다 포장마차는 그날따라 가기 싫어서 분식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와이프도 그날따라 떡볶이가 먹고 싶었기에 분식집으로 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서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을 쌓다 보니 서로 참 다르지만 그 다른 매력에 빠져버려서 그렇게 만난 지 2개월 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둘 다 회사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 우린 만나면 서로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나 저나 일 중독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결점은 와이프가 자기 나이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연애들은 전부 연하들이랑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장난식으로 야 네가 그럼 난 뭐가 돼? 라며 그녀와 이런 식으로 농담을 치기도 했습니다. 와이프도 저랑 만나고 나서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전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면 일부러 얼버무리거나 3살 아래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콤플렉스였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저 만나고 나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 교제를 했고 서로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았던 나머지 우리는 약혼 후 3개월 뒤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마치 연애할 때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입사원 채용하는 시기가 와서 와이프나 저나 아주 바빠졌어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야근하기 일쑤였죠. 저희는 간간히 연락하며 밥은 먹었냐? 오늘도 야근이냐? 이런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서로 너무 바빴거든요. 서운해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신입사원들을 뽑히고 명단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사들고 와이프 회사에서 같이 먹으려고 와이프 회사에 갔습니다. 저 멀리 앉아서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예쁘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와이프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와이프는 보고서를 꼼꼼히 훑어보다가 수고했다고 자리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쳤고 웃으며 저를 반겨줬습니다.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라고 묻자 저는 나도 이제 바쁜 건 다 끝났거든. 밥이나 같이 먹자고. 여기 점심 사왔어. 많이 바빠? 라고 말했고 아내는 웃으면서 밥 먹을 시간 정도는 만들 수 있다며 저를 직원 휴게실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곤 저는 집으로, 아내는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아내도 저도 여유로워져서 여행이 나가자고 해서 여행을 갔고 여행도 아주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아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낳고 싶을 때 그때 낳자고 했고 그동안은 우리 둘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자고 했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결혼한 걸 후회하던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후회는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은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이 되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제가 37살이 되고 와이프도 33살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와이프의 나이 콤플렉스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와이프가 야근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데리러 간다고 했지만 너무 늦어질 것 같다고 저보고 먼저 자라는 와이프의 말에 결국 집으로 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다 보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고 친구는 오랜만에 술이나 먹자며 저를 불러내더군요. 저는 기분 좋게 수락했고 와이프에게 친구랑 술 마시고 간다고 연락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술을 먹으며 그동안의 근황을 털어놓았고 술자리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차를 갔고 친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우리 자리는 창가에 있었는데요. 저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술을 울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다 웬 여자랑 남자가 바로 앞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저 좋을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자가 입은 착장이랑 오늘 와이프가 입고 나간 착장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휴대폰을 켜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때마침 그 여자에게도 전화가 왔는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뭘 누르더니 다시 집어넣었는데 그때 마침 제 전화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불안한 것이 점점 익숙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15분 정도를 걸었을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아까 술집에서 볼 때랑은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습이 잘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바로 제 와이프이더라고요. 같이 있는 남자는 와이프보다 좀 더 어려 보였습니다. 저한테 야근하고 간다고 먼저 자라고 하더니 저 모르는 새에 다른 젊은 놈이랑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 너무 분했습니다. 바로 달려나가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좀 더 이렇다 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묻어두기로 하고 조용히 사진만 찍고 그들에게 들킬세라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저는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기도 놀랐지만 화도 나고 괘씸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겨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놈인 건지 와이프가 자주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혹시 길에서 와이프를 만나면 꼭 연락 좀 달라고 했고 저도 가끔 그녀가 어디에 가는지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렇다 할 수확은 없었기에 슬슬 저도 지쳐가고 있었을 때쯤 부착했던 친구들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고 친구가 말한 곳으로 가니 그곳은 바로 호스트바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호스트바가 있는 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많았고 손님들 대부분이 나이가 있는 돈 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이런 곳에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자신의 나이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콤플렉스를 넘어서 아예 다른 장르로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쩐지 요즘 들어서 제게 짜증도 많이 내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호스트바에 있는 젊은 놈들이랑 놀아나고 있었는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저는 가게 앞에서 벙쪄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곤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들어갈지도 문제였고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와이프를 찾다가 길이 엇갈려버리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호스트바가 잘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형사가 잠복 근무를 하듯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와이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옆에는 또 다른 젊은 놈을 끼고 같이 어딘가를 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카페에서 나와 그들을 쫓았습니다. 와이프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돌리자 그녀는 매우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옆에 서 있던 호스트 놈에게 가라고 했고 그가 가는 걸 본 뒤 와이프에게 더 이상 숨길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네가 나 몰래 한 짓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녀의 팔을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녀를 추궁하자 그녀는 그냥 재미삼아 논 것뿐이다.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에 저는 재미삼아 노는 것 치곤 너무나 간 것 아니냐. 나는 네가 다른 젊은 놈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봤는데 이 이상의 말이 더 필요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거기까지 본 줄은 몰랐는지 입을 싹 다물고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왜 그랬냐고 침착하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당신과 만나기 전에 젊은 남자를 만났을 때 연하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괴로웠고 딱 한 번만 만나보자 라는 생각에 만났는데 생각보다 더 좋았고 만족스러웠다. 그러다 호스트바를 알게 되었고 몰래 가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걸 설마 당신이 볼 줄은 몰랐다고 이미 알고 있었는 줄도 몰랐다 말하더군요.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불쌍한 느낌도 들었기에 저는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라고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와이프도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갔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혼하진 않았겠죠. 그 후로도 와이프의 바람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연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겐 그저 친한 후배다,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다 라며 변명을 해댔고요. 하루는 와이프가 쉬는 동안 휴대폰을 봤는데 메신저에 답장하는 문자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고 연락하는 놈들 중에 제가 예전에 와이프 회사에서 봤던 젊은 사원도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진짜 치가 떨렸습니다.
진짜 병적으로 젊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니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오히려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3개월은 또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부부 사이도 다행히 다시 좋아졌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제 아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와이프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내 애기야 맞아? 라는 말에 그녀가 내 뱃속에 있는 건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와이프는 제 아이가 아닌 것에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또 지치더라고요. 더 이상 그녀랑 같이 살면서 같이 미래를 꿈꾸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애석하게도 와이프도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제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와이프는 저를 버리고 아이의 아빠라고 생각되는 젊은 남자를 선택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와이프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이걸로 제 미련을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동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혼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고요. 마지막 이혼 재판을 받고 같이 법원을 나오던 중 결과가 나오더군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희는 같이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 둘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와이프의 내연남이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와 와이프의 아이였습니다. 와이프는 꽤나 충격을 먹었더라고요. 물론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랑 이미 이혼을 했고 저는 더 이상 와이프에 대한 어떤 것도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에 양육비는 지원해주겠다. 원하면 내 연락처로 계좌번호를 보내라 라고 말한 후 저는 그렇게 와이프와 끝냈습니다. 와이프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와이프의 내연남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와이프에게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소식을 듣고 와이프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쌍하기도 했지만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동정은 하되 양육비 지원만 해줄 생각이었고 이 이상 전 와이프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이 알차게 빠져나가는 걸 보니 알아서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이와 그 여자 몰래 연락을 하곤 합니다. 아들이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저는 대학교까지만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물론 더 이상의 결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 중독인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살려고요.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과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